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김정우 교수입니다. 경영교육인증원에서 사업단장, 인증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국고지원 사업의 하나로 제가 과제 책임자로 그리고 이용주 카톨릭대 교수님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 경영교육인증원에서 혁신이라든지 또는 산학협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인증 업무인데요. 그래서 인증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발표를 드릴 텐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왜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와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 안으로 제시된 게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 대상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어떻게 인증을 판정할 거냐와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인증 기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정 기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인원이 인증 기준이 지금 1기, 2기, 3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이제 2007년도에 인증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만든 게 이제 1기가 되겠고요. 2기, 3기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된 걸 보면은 1기는 이제 학부 교육이고요. 2기는 이제 일반 대학원이 추가된 형태고 3기는 이제 경영 전문 대학원 또는 경영대학원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는 저희가 7개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기준 1부터 기준 7까지가 있는데 이 틀 자체는 2007년에 만들어진 틀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증 스탠다드 자체가 한 번도 변경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저희 경인원 인증을 받고 있는 기관이 지금 17개 교육기관이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ASCSB를 받고 있는 데가 18군데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로 두 개를 같이 받고 있는 경우도 연세대, 뭐 한양대, 외대에서 5개 대학 제가 알고 있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또 유지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인증 기준을 좀 얼라이먼트를 하는 게 인증을 받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인증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유리하겠다. 그래서 그런 얼라이먼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작하게 된 저희 과제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증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서화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인증 작업을 하는데 부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들 계속 지적이 됐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희가 개선 방향으로 잡았던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 기관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뭐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30개, 40개, 뭐 크게 보면 50개 정도 기간까지도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인증 사업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경영학 교육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 판정에 대한 것들도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인증 판정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도 5년 인증, 인증가, 인증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증가나 인증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증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2년 인증이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다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증을 준비했던 이제 팀이나 뭐 학장님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가나 나를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좀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인증, 유보, 탈락 이렇게 조금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서는 프로그램 인증 기관, 경영학교 프로그램 인증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의 인증 내용으로 보면 기관 인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ACSB의 경우는 완전히 기관 인증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인증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기관 인증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거를 아예 차제에 프로그램 인증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ASCSB와 같이 조금 단순한 형태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개선 방향으로 삼았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1년 동안에 어떤 인증 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가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측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증 대상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인증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규로 우리가 인증을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학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다 포함시켜서 일반 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시켜서 받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기관이 재인증을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학부와 대학원은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전문대학원은 원하면 포함시키고 아니면 뺄 수도 있게 이렇게 지금 인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인증하는 경우는 학부와 일반 대학원은 다 받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대상의 경우도 학위 명칭이 경영학사가 들어갔거나 또는 경영학의 세부 전공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이건 머스트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게 되어 있고요. 학과 명칭에 경영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이라든지 스포츠 경영인데 우리가 포함시키겠다 그러면 가능한데 빼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관련 과목의 비중이 커리큘럼 내 비중이 학부는 25%, 대학은 50% 이상이 되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원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 하여간 학위 명칭에 경영학사가 나가는 경우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기관 인증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는 게 좋겠다. 프로그램 인증으로 그런 안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프로그램 인증으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인증 대상을 결정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위 명칭에 경영학 또는 세부 명칭이 있어도 대학에서 원하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는 받겠고 회계학과는 빼겠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학부만 받겠다 또는 일반 대학원만 받겠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학부 교육은 기관의 어떤 경영학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학부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머스트로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자기가 인증할 프로그램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가자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증 판정과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인증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부터 자체 평가 보고서 심사,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인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 5년, 인증 2년 실사당 재심사 이게 인증 가가 되겠고요. 인증 2년 후에 자체 평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게 인증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증받는 기관들에서 인증 가나 나를 받는 경우에 굉장히 불편해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고 나면 인증 5년을 받았더라도 뭐 상관없이 QIR이라는 걸 2년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QIR이라는 게 이제 교육 개선 보고서라고 해서 이거는 다 제출을 하는데 이제 실사가 들어가느냐가 이제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또 문서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은 인증을 받으면 그냥 인증 5년으로 되고
만약에 인증을 심사해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인증 보류가 되면 보류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인증이 안 나가는 거고요. 그것들이 클리어가 되면 이제 인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인증 5년을 받고 나면 그냥 인증은 5년 가는 겁니다. 인증은 5년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인증 프로세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재인증 프로세스를 2년 전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인증 보고서는 자체 평가 보고서보다 훨씬 단순한 형태로 제출을 해서 이것도 판정은 5년이든지 아니면 보류든지. 근데 이제 보류인 경우에는 2년 내에 반드시 재심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고, 인증은 유지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프로세스를 개선한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증 판정을 더 단순화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비 심사 보고서도 굉장히 단순한 자기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인증 기준이 되겠는데요. 인증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인증 기준이 7개 기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나눠지면 실제로는 18개 하위 영역이 있고요. 크게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62개 세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AACSB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기준을 많이 바꿨는데요. 13년도에 21개로 줄였고요. 19년도에 15개를 줄였고 20년도에 또 프레젠터가 바뀌면서 9개 기준으로 바뀌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3개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 쪽에 한 그룹이 있고요. 스탠다드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너 석세스라고 해서 학생, 커리큘럼, AOL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트 리더십, 인게이지먼트 앤 소사이털 임팩트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2개 스탠다드로 해서 9개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걸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기준들은 그냥 1대1 매핑이 잘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성과 2번에 저희 기준으로 보면 학습 목표와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5번의 어시어런스 러닝하고 이그젝트하게 매칭이 되고 3번의 교육 과정과 수업도 여기 보시는 그 러너 프로그레스하고 잘 매핑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미션 비전 목표도 이제 전략 쪽하고 거의 미핑이 되는데 보면 저희 거에는 이제 파이낸셜 플래닝이 스탠다드 1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탠다드 2 쪽으로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제 교수 쪽입니다. 교수가 저희는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AACSB의 경우는 교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3번에 Faculty and Professional Staff Resource에 Faculty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 경우에 이제 직원에 대한 것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있고 이제 티칭에 대한 거는 7번으로 빠져 있고요. 또 이제 학술적인 기여 이런 것들은 이제 8번에 또 소사이틀 임팩트나 인게이지에도 교수 쪽이 일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시설 및 교육 환경이 보면 여기 2번 쪽에 피지컬 버추얼 리소스 쪽에 일부가 가 있고 저희 기준 6에 보면 여기 직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 스텝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게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은 3번에 일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7번의 지속적 개선은 사실은 뭐 다 필요한 거긴 한데 AACSB에서는 그걸 별도의 그런 스탠다드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임팩트라든지 인게이지먼트, 특히 9번에 보면 인게이지먼트나 어떤 임팩트를 따로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내용적으로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 경영학 교육을 위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룹핑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차이들이 나서 그것을 뭐 그룹핑을 저희가 ASCSB의 큰 그룹핑을 따라서 저희 것들을 좀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작년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었던 기준 7개 기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2개 세부 항목을 저희가 다시 그룹핑을 좀 했고요. 그래서 9개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이 기준은 아까 보셨던 ASCSB의 그 9개 기준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하위 영역은 저희가 20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영역으로 보면 도리어 2개가 늘어났는데, 세부 영역으로 보시면 이제 44개로 저희가 줄였고요. 62개에서. 그 중에 또 3개의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키는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41개 세부 항목을 만족시키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완화를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7개의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요거는 이제 구조를 이렇게 바꿨는데요. 요거는 아까 보셨던 ASCSB의 구조하고 정확하게 큰 틀에서는 일치를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것들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준 1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 비전, 목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저희 거랑 뭐 ASCSB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 파이낸셜 리소스 부분이 조금 빠진 거 말고는 바뀌지 않았고요. 용어적으로는 조금 바뀐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3에 저희 원래 이름이 홍보와 보완, 그러니까 미션이라든지 비전이 계속적으로 보완되는 건데 이름을 그냥 개선으로 조금 바꿨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마이너한 뭐 용어들을 변경한 부분들이 바뀐 부분 정도입니다. 그 ASCSB에는 스탠다드 1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미션에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끼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2는 시설과 교육 환경인데요. 이 ASCSB에서도 요번에 이제 크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교육 환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런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볼 때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 교육 환경 중심으로 봤다면, 요번에는 이제 교육적 디지털 환경도 구비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요건 새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그룹핑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스탠다드 1에 있던 것들이 스탠다드 2로 옮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뭐 교육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3개로 강의실에 대한 거, 학습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연구실 환경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묶어서 하나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육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들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이 옮겨온 거고요. 요거는 6번 기준에서 예, 2번 기준으로 왔다는 거고요.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 뭐 직원과 조교 확보는 딴 쪽으로 옮겨간 거고 여기선 빠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2에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지털 환경에 대한 것들이 더 추가된 것이 크게 달라진 것이고요. ASCSB에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뺀 거는 파이낸셜 플래닝 관련해서 ASCSB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소스를 어세스먼트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회피할 거냐에 대한 걸 제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볼 때는 꼭 인증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교수와 직원입니다. 기준 3이.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수가 따로 있었고 직원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 중에서 주로 이제 리소스 확보 차원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인당 학생 수라든지 이런 교수의 수에 대한 거, 교수의 자격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교수와 직원들의 어떤 개발에 대한 것들이 크게 하위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보시면 저희가 교수의 구분을 조금 단순화했습니다. 과거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보면 이제 전임, 비전임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져 있는데 비전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뭐 시수가 몇 시간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을 그냥 저희 대학에서 쓰고 있는 전임 교수, 비전임 교수, 강사로 그냥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대학들이 그 각각 교수님들의 강의를 가지고 전임, 비전임, 기타를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좀 단순화했고요. ASCSB 경우는 이제 교수를 4개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는 따르지 않고 저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런 교수 구분을 그냥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임 교수 대 학생 비율을 과거에는 이제 전임 및 비전임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따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임 교수 대 학생 비율로 했고 숫자는 조금 낮추면서 권장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박사과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었는데 보통 대학들이 석박사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같이 수업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합쳐놓은 것들이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직원에 대한 개발 쪽 이슈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임 교수 강의 부담을 좀 낮춰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저희가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전임 교수님들이 강의들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3% 이하가 되면 충족을 하는 걸로 전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예, 충족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3%까지는 될 수 있도록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좀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ASCSB의 내용 중에서 저희가 반영 안 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교수 구분을 이렇게 4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자체도 사실은 인증받는 교육기관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좀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CSB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TA나 튜터, 그 다음에 임시직 이런 것들에 대한 리퀘어먼트들도 관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관리에 대한 어떤 인증 기준은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건데요.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은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몇 가지를 제외를 했는데 무슨 학점을 몇 학점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교육부에서 어떤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관들이 다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 중에 몇 가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로 추가한 것 중에는 이제 혁신에 대한 걸 하나 넣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계속 혁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요거는 이제 ASCSB에도 있고 저희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 과정 혁신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관리하던 부분들, 뭐 강의 계획서가 뭐 2주 전에 공시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것들은 뺐고, 또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했고요. ASCSB에 있는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은 교육 과정에 익스페리멘털 러닝, 라이프롱 러닝 마인드셋을 촉진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다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저희 인증 기준에서는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임팩트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도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9번에서도 보지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요거를 인증 기준에 세부 항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5번째는 AOL 쪽입니다. 학습 성과 관리인데요. 이 부분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저희가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던 걸 그냥 좀 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이제 4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에 맞느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되어 있느냐, 학기별, 전공별 학습 목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로 하나씩 봤는데, 이거를 목표가 잘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론 내용적으로는 다 보는데, 이거를 세부 항목별로 보지 않고 그냥 묶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외된 부분은 ASCSB에는 그 대학에서 한 대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위를 주는 경우에 또는 그 위치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캠퍼스가 있다든지 미국 대학 같으면 뭐 인천 송도 캠퍼스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다르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크레디션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얘기되는 뭐 무슨 뭐죠? 특화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품질 관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거에서는 반영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AACSB에서는 이제 비학위 과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단은 반영은 안 했습니다. AMP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일단은 반영은 저희가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기준 6은 이제 학습 성취에 대한 건데요. 학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내용이 바뀌진 않았고요. 저희가 그룹핑을 좀 크게 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너한 부분들이라서요. 시간이 3분 정도 제 시간이 남아서 지나가겠고요. 7번은 이제 교수 강의 향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기존에 있던 건데요. 교수에 묶여 있던 거를 빼서 교수들의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들을 이쪽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SCSB에는 뭐 보시면 뭐 패컬티 프로포드네스 해가지고 뭐 다양한 모탈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페다고지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이프롱 러닝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교수님들에 대한 준비 사항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 정성적인 내용들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기준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티칭 임팩트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임팩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학습 연구는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협시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수에 있던 것들을 빼서 이쪽으로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구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9번에 이제 사회적 역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를 우리가 주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저희가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항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9개 인증 기준으로 저희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를 했고, 인증 기준이 이제 현재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년 인증, 인증가, 인증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증 보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인증 9개 중에 앞에 기준들 인증 5가지가 기본적인 인증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 4개 이상을 충족하고 전체적으로 9개 중에 7개 이상을 만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증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 5년을 받든지 인증가를 받으려면 7개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저희는 9개 중에 7개를 만족시키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위 등급에서 기준 영역 등급을 산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뭐 디테일한 숫자는 비교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조금 완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30분 뭐 그 동안에 제가 저희 개선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개선 방향하고 그다음에 인증 프로세스라든지 인증 기준, 그다음에 판정 기준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